이번 시간에는 수출 신고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따라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과 수입은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행, 종료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되는 과정에서는 국가에 일정한 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수출입 신고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 수출 신고에 관련된 부분을 수출 통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수출 통관이라고 불리는 것은 수출자가 커머셜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같은 서류들을 구비한 채로 세관에 수출에 관련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수리받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수출 신고는 수출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관세사와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출 신고의 의뢰를 받은 대행 업무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수출 통관 같은 경우에는 관세사가 의뢰를 받아서 대행 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많은데 수출 신고 의뢰를 받게 되면 HS 코드를 분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품이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출 신고 수리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밟게 되고요. 수출 신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수리가 되고 그에 따라서 수출 신고 수리 필증, 수출 면장이라는 서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출 면장을 근거로 운송, 적재, 선적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수출 신고라는 건 관세청 그리고 세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출 신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과 같은 내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수출 신고를 해서 수출 신고 수리를 받게 되면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금융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식 수출 신고를 함에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 물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이 물품이 결국에는 수출이 되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구매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을 해서 국내 거래 시에도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품이 수출되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수출 신고 필증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수입될 때 관세를 내지 않고 재수입됨에 따라서 면세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 즉 관세 환급이 가능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 수출신고 필증을 근거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역 형태에서는 거의 모든 수출 거래에 대해서 수출 신고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의 개념이 좀 더 확장이 돼서 종이에 의한 문서에 따라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자매체를 이용한 상거래, 즉 전자상거래 수출 그리고 수입이 활성화되게 되었는데요. 이 전자상거래 수출입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건수나 금액적으로나 봐도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11억 달러, 약 11억 달러의 수출건, 그리고 2,600만 건의 수출 건수가 이 전자상거래 수출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라별 수출액도 일본, 중국, 미국을 순서로 정말 많은 금액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출 신고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수출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아마존에 입점한 중소기업이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목록 통관에 따른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출 실적을 못 받고 있는다라는 문제점이 제시가 된 기사를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출 신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수출 신고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규정으로 수출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반 수출 신고입니다. 일반적인 물품들이 수출이 나갈 때 일반 수출 신고를 해서 수출 실적도 인정받고 관세 완급도 받고 있고 재수입 면세도 적용을 받고 FTA 원산 증명서도 발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일반 수출 신고가 신고 항목이 많고 많은 건수에 대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의 특성상 많은 건수를 이제 관세사에게 맡기게 되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정식 수출 신고가 아닌
목록 통관이라는 절차에 따라서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목록 통관에 관련된 제도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정식 수출 신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출 실적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요. 부가세 영세율도 적용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소포 수령증이나 외화 입금 증명 등을 통해서 일일이 입증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일반 수출 신고는 어렵고 목록 통과는 편하지만 여러 가지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편함에 따라서 전자상거래 수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라고 나온 것이 간이 수출 신고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이 수출 신고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정식 수출 신고의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일반 수출 신고보다 신고 항목 수가 적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고의 편리함이 인정이 되고 있죠. 뭐 수출 실적이나 재수입 면세 이런 것들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이 수출 신고 또는 일반 수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출 신고라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직접 수출 신고를 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라는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유니패스라는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회원가입 절차와 동일한 사용자 등록이나 신고인 보호 등록 그리고 통관을 할 때 필요한 통관 고유 부호라는 것을 발급받게 되면 전자상거래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에 관련된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